자, 우리 월요일 날 진행되는 우리 문제 수업 같은 경우는요,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유형별로 해당하는 거를 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크게 선생님이 유형으로 잡은 것들은 크게 네 가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내용들은 이제 좀 뺏기는 것들이죠.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보통 빈칸, 순서, 삽입, 요약문. 요것들이 보통 문제를 풀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특히 빈칸은 지금은 사실은 몰라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같은 경우는 빈칸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들었을 때 11월 모평 이후서부터 문제가 화끈하게 어려워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역대급 킬러 문항의 선택지가 이제 좀 어려워서 그 정답률이 한 20% 이하로 떨어졌던 것도 대부분 다 빈칸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 문제에 대한 걸 주로 다루는, 월요일은 조금 어려운 걸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하는 이제 모의고사는 딱 우리 학년에 맞는 고2 문제 정도에 대한 걸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럼 차근차근 문제 살펴서 이제 해당하는 문제를 몇 개 가봅시다. 자, 빈칸 문제를 접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를 일단은 일단 지문을 5번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항상 빈칸 문제를 풀 때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둘 게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이제 그 부분에 필기를 한번 해보자. 자, 빈칸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도대체 빈칸이 어디에 뚫릴까? 그럼 보통은 위치를 얘기한단 말이야. 가운데에 뚫립니다. 선생님 위로. 물론 위치에 따라서 글의 전개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죠. 빈칸은 어디에 뚫리냐면은, 잘 들으세요. 빈칸은요, 중요한 곳에 뚫려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곳에 뚫리면 문제를 다 맞추겠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중요하지 않은 곳에 뚫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곳에 뚫리는 문제는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하지 않은 데 뚫리면 못 풀어서 그래요, 문제 구조상. 그러니까 이 글을 우리가 학교 시험 같은 걸 예시를 들면 안 돼요. 학교 시험은 달라요.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막네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미 그 지문을 봤기 때문에. 근데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제가, 물론 EBS 같은 것도 반영을 때문에 공부하긴 하겠지만 실제 반영 덕은 많이 못 볼 거야. 이제 왜 그런지는 나중에 고3 되면 그건 알게 되긴 할 텐데, 실제 반영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수능은 외워서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처음 본 글인데 되게 디테일하면서 중요도가 떨어진 곳을 빈칸을 뚫는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제한 시간 내 풀 구조상 못 풀게 되어 있는 구조가 돼.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80% 이상은 중요한 곳에 뚫리게 돼 있고요. 그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글에 뭐에 가까울까? 주제와 관련성이 있겠죠. 주제와 관련이겠죠. 너무 문제가 어렵다고, 빈칸 문제를 내가 풀 요령이 없어, 너무 어렵다고 싶으면 그러면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제 찾기 문제라고 문제를 풀어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이 일단 그거 하나 캐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선택지에 대한 거를 몰라서 뭔 내용인지 파악을 못한다. 그게 하나 정도는 괜찮거든. 2개 이상부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못 풀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우리 풀기 전에 이 5번 문제가 선택지를 잘 여러분이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보고, 간단하게 한번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게 왜 짤수가 짤로 되어 있냐? 잠깐만요. 3. 불러놓기 하나? 자, 5번에 해당하는 거 선택지를 빨리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getting what you paid for. 네가 지불한 것을 얻는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죠. 그럼 파악이 되는 거예요. 2번, throw good money after bad. 그러니까 직역하면 나쁜 것 이후에 좋은 돈을 버린다가 직역이거든요. 뭔가 의역이 필요할 것 같지만 느낌은 들어오는 것 같아. 세 번째, put your eggs in a multiple basket 돼 있어. 우리가 달걀을 다수에 놓는다. 갑자기 달걀 얘기가 왜 나오지?
이걸 읽어봤으면 알 거야. 이걸 달달 얘기 아니죠. 이거는 경제 얘기죠. 그죠? 4번 가볼게요. Cutting your coat after your clothes. According to your clothes. 너의 옷에 맞춰가지고 코트를 자른다. 이것도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옷에 따라 코트를 자른다? 이상한 표현이네. 그죠? 5번. Counting your chickens before you hatch. hatch란 표현 잠깐 밑줄. 해치는 보통 부화하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치킨이 병아리가 부화하기도 전에 닭의 마리수를 센다라는 얘기. 좀 조급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기는 해요. 자, 5개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지. 자, 도입 부분 가봅시다.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항상 모든 독해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3줄 정도에서 이 글의 핵심 얘기를 잡아야 돼.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빨리 한번 같이 가보자. 만약에 네가 텔레비전을 갖고 왔대요. 어떤 텔레비전입니까? Keep breakdown and you have paid many hundreds of dollars to have it repaired. 잘라볼게요. 그러면 텔레비전 상태가 일단 브레이크다운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리페어라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수백 달러가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3개만 연결해도 독해는 자연스럽게 되죠. 이거 고장난 거야. 그럼 고치는데 얼마나 들어? 수백 달러가 들어 고치는데. 고장난 텔레비전 갖고 왔어요. You may attempt to keep fix it on the ground. 에서 잠깐만요. 그라운드 잠깐 밑줄 치고 물음표 해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라운드는 땅으로 알고 있죠. 근데 저걸 땅으로 해석을 하면 저 해석이 이상하지 않아요? 네가 뭐 하는 유혹에 사로잡히냐면은 keep fixing, 계속해서 그것, 이 동그라미. 항상 독해에서 있은 그것이 아니에요. 앞에 거 지칭해줘야 돼. 뭡니까? 바로 텔레비전이죠. TV를 계속해서 네가 고치려고 한대. 근데 갑자기 땅에서 고쳐요. 이상하죠. 자, 항상 얘기하지만 단어가 나올 때 가장 문제가 된 단어는 애초에 처음 본 단어. 선생님 저 듣도 보지 못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건 괜찮아요. 오히려. 뭐가 문제냐? 바로 아는데, 봤는데 그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죠. 그런 게 문제가 돼요. 대표적인 게 그라운드. 저번에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얘기를 한 단어기도 하죠. 보면은. 뭡니까 그라운드? 땅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 그라운드. 땅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근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거. On the ground then 나왔어. 어떤 근거로 고치냐? You have already invested this money. this money 동그라미. this money와 동의어는 뭡니까? 리페어랑 연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한 문장 독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장난 텔레비전은 TV를 사왔어요. 그럼 당연히 계속해서 고친대. 당연한 게 좀 이상하죠. 빨리 와보세요. 보고 지금 5번 하고 있어 지금. 자, 그래서 땅이나 근거 얘기가 근거인데 어떤 근거냐? 이 돈을 이미 투자했어. 그것에. 잠깐만요. 그럼 기본적으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계속 고친다가 핵심이죠. 돈을 우리가 지금 투자를 이미 해서 계속 고친다. 이게 첫 번째 문자. 우리 무려 줄이 4줄 돼 있는, 3줄 돼 있는데 여기 핵심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뭔가를 돌리기에 너무 늦은 상태.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부분에 현상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이 현상에 대한 필자의 판단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필자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얘기해서 현상이나 상황을 얘기했어요. 기억하세요? 현상이나 상황이 나왔으면 현상과 상황을 반드시 뭐 해줘야 돼? 해석해줘야죠. 필자가 또는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줘야죠.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를 밑줄 치고 별표 쳐보세요. 잘 봐야 돼요. 이 앞에 거 얘기 이해 갔죠? 이미 돈을 투자해서 더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장난 거지만 여기서 그게 어리석을 수도 있고 어리석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쳐지면 어리석지 않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걸 잘 봐야 돼. 플리시를 잠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왜 플리시가 중요하냐면 플리시는
객관적 사실이야? 필자의 주장이야?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해석이 진짜 일반적인 얘기인지 아니면 도중에 이 말한 사람이 개입을 한지 그걸 캐치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플리시에서 이 사람의 의견이 들어간 거야. 아, 어리석다. 그럼 필자는 어떻게 보는 거야? 이 위에 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필자의 입장을 잡았어. 그럼 적어도 필자는 이 얘기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 글을 볼 때 그 얘기를 안 좋은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잡았죠? 이제 잡았어. You might on the environmental ground. 네가 환경적인 어떤 근거에서, 다시 한번 ground는 근거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근거로 보면 you might be concerned. 염려할 수 있죠. 뭐에 대해서? 지금 텔레비전 세트에 대해서 텔레비전 세트를 던지는 거야. That could be repaired. 뭐냐면 고쳐질 수도 있는 거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거를 어리석게 생각을 해서 네가 이걸 버려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if your reason for keeping it, 그거를 가지려고 하는 너의 근거나 이성이나 그것이 solely that you have already invested, 네가 그거를 이미 투자해서야. 어떻게? By having it repaired. 계속해서 고치고 그래서 투자해서 그걸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필자의 입장은 뭐 얘기를 해야 돼? 버리고 싶었는데 못 버리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뭔가 노력을 투입을 많이 했어. 근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럼 원래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못 버리겠다는 얘기야. 왜? 내가 그만큼 투자했으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you have fallen the self-destructive tendency에서 self-destructive tendency 밑줄 잠깐 쳐보실래요? 직역하면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라는 게 맞지.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이 얘기를 필자가 한번 하지 않았어? 비슷한 얘기를. 저 위에 뭐라고 했지, 필자가? 이게 지금 뭐 하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의견을 내렸지? 그렇지. 그럼 foolish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여기에 self-destructive tendency를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글이 퍼펙트하게 이해가 된 거야, 지금. 이렇게 독해하면서 자꾸 위에 거를 가지고 내려오는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새로운 걸 끄집어내지 말고 기존에 읽었던 단어에서 뭘까? 이거 어떤 것도 얘기해 주는 걸까? 이게. 왜냐면 선생님이 짬뽕집 예시를 많이 들었단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sunken fallish인데 이거는 사실 뭐 독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직역하면 이 sunken은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처음 본다는 이 sunk? 이게 뭐의 PP형이거든요? sink의 PP형이에요. sink, sank, sunk라고 하거든. 뭡니까? 가라앉다는 뜻이거든. 직역하면 가라앉는 비용 오류라고 해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많이 나오니까 경제학 오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를 묻는 비용이거든. 왜냐면 여기서 뭘 묻었을까? 이미 내가 투자한 비용을 묻어버렸지.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요.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투자하는 이유, 내가 돈을 더 쓰는 이유는 딴 게 없어. 이미 돈을 더 투자했기 때문에 더 쓰는 거야, 돈을. 그래서 just because you have investigated large sum of money, 네가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걸 이유 때문에 it doesn't follow that the best course of action. 최고의 액션이 뭐냐면 to keep channeling fund in this direction. 이런 방향으로 펀드를 모금하는 데 있대요. 펀드를 모금한다면 동의어는 뭐예요? 돈을 계속 쓴다는 얘기지. 여기서 위에 나왔던 keep it.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 need therapy that. 네가 어떤 테라피, 치료법이 필요하대요. 치료법은 이꼴 뭘 의미합니까? 솔루션, 해결책을 얘기하죠. 해결책이 뭐예요? Will make you realize that. 네가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잘 봐야 돼요. 빈칸은 뭐냐면 어쨌든 네가 이렇게 돈을 계속 더 투자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이란 얘기가 나와줘야 그걸 깨달아야지 더 이상 안 하겠죠. 그걸 뭔지 5개 중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네가 지불한 걸 얻어요. 그럼 이걸 얘기하면 네가 고친 거 얻는다는 얘기지. 고친 거 얻는다는 얘기는 일단 좋은 얘기 같아, 안 좋은 얘기 같아? 좋은 얘기 같지 않아요? 내가 고친 걸 다 얻었으니까. 그럼 얘는 아까 얘기했던 foolish와 뒤에 나왔던 self-destructive 받지 못하죠?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은.
2번 가보자. Throw good money after bad. 자, 이거 지금 해볼게요. 돈을 던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돈을 뭐 한다는 얘기야? 돈을 던져. 돈으로 맞아본 적 있어요, 혹시? 기분은 나쁘지만, 아니, 좋을 수도 몰라. 그래서 돈을 버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5만원짜리 묵치를 딱 던져서 맞고 이제 받고, 아싸, 하고 가는 거죠. 근데 보통 돈을 던지는 거 어떤 행위예요, 일반적으로? 돈을 뭐 한다는 걸까? 그치, 버린다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야.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버리다라는 단어 뭐로 알고 있습니까? 버리다. A로 시작하는 버리다 적어볼까? abandon. 그 다음 D로 시작하는 버리다 적어볼까? discard. 적어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TH로 시작하는 게 throw away, throw out이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away가 더 맞다. 이게 다 버리다라는 의미예요. 빨리 필기 한번 해보세요. 익혀보세요. 단어가 나오는 것들 많이 우리가 동반이 바꿔 나오니까 익혀봐야 될 것들이야. 그러면 좋은 돈을 나쁜 것 이후에, 나쁜 일 이후에 던진다는 얘기면 어쨌든 부정적이긴 하죠. 따라서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인식한 거니까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난 물음표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3번. 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온 줄 알겠어요? 이거 투자의 격언이기도 한데 투자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 투자에서 계란을 뭐 하라 그래요?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해요? 한 바구니에 담으라고 해요? 투자 별로 안 좋아해요? 비트코인 이런 거. 담지 말라는 얘기 들어봤죠? 왜 담지 말라 그러니? 그 바구니가 깨져버리면 다 깨져버리는 거지. 흔히 말하는 네 글자로 뭐라고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망한다? 분산 투자라고 하죠. 이게 그치? 많이 들어봤죠? 분산 투자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 아니었지, 그치? 이걸 달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번을, 3번을. 아니야. 그래서 결론. 4번. Cutting your coat after your clothes. 너의 옷, according to 너의 옷에 따라 코트를 자른대. 무슨 말이야?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에 맞춰서 여러분이 옷을 입어보고 코트가 안 맞으면 코트를 바꿔야 옷을 잘라요? 코트를 바꾸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치? 그럼 옷을 자르는 거는 계속 끼워 맞춘다는 얘기인가? 근데 오히려 이게 난 끌릴 수 있다고. 난 물음표 할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가보자. 너의 계란, 병아리를 지금 샌데, 부화하기 전에. 야, 부화하기 전에 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화하기 전에 병아리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만약에 샌다면 그건 어떤 느낌입니까? 너무 조급함이나 기대감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죠? 조급함과 기대감. 부정적인 건 맞는데 여기 얘기랑 안 맞죠? 그러면 답은 둘 중 하나에서 제끼시면 답이 될 거예요. 더 아닌 거를. 선생님 소거법은. 그래서 항상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요 과제 같은 걸 해오거나 할 때 미리 문제를 풀어올 거 아니에요. 그잖아. 미리 문제를 풀어올 때 요거 아니라고 하는 거 3개는 반드시 소거하고 선택지 해석하는 건 기본입니다. 문제를 풀 때. 다음에 과제 해올 때 아마 그래서 해당하는 책이 금요일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금요일 구매를 해서 문제를 풀어올 때, 월요일날 풀어올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이 되게 중요했어요. 일단 빈칸은 중요한 건 맞았죠. 왜냐면은 주제문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타고 내려올 때 처음 3문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빈칸 문제는 어떤 걸 푸는 거다? 중요한 걸 고르는 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빈칸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주제라고 풀어가지고 오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오케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냐면요. 8번 가봅시다. 한번 8번. 8번 문제는 전형적인 순서 문제라고 알고 있죠. 순서 문제. 어떻게 순서 문제를 접근을 하면 좋을까라는 건데요. 순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답을 완벽하게 끼워 맞춰서 뭐 BCA든 뭐 ACB든 답을 내는 거. 그거를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실전에서 모의고사를 풀 때, 아니야, 학교에서 만약에 순서 문제가 나온다 어떻게 푸세요? 그냥 기억으로 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모의고사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처음 본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처음 본 문제 어떻게 푸냐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이걸 모델을 잘 보셔야 돼요. 모델을 얘기해 줄게요. 일단 끼워 맞추면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영어는
그 합리화나 편견과의 싸움이거든. 독해라는 게 원래 그래, 일반적으로는. 너희가 답을 BCA인 것 같잖아, 만약에. 그럼 BCA처럼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BCA란 근거를 잡아가지고 고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땡기다 보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는 느낌이 들어. 그쵸?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일단 요걸 발표 한번 쳐보세요. 우리 보통 소고 같은 것도 OX로 많이 소고를 하잖아요. 그잖아. 이거는 OX가 아니고 원래 평사시 그렇지만 물음표 X야. 답이 정해진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선생님은 뭘 주장할 거냐 봐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왜 어렵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읽는 목적이 뭐야? 이 글이 뭔 내용인지 파악하려고 읽는 거 아니네, 일반적으로는. 그쵸? 그럼 글이 뭔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주제를 찾는다고 하지. 그래서 18번부터 24번까지 유형이 가장 기본 유형이에요. 그게 글을 읽는 이유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거에 대해 주제를 파악한다고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게 문제야. 순서나 삽입은 더 그래요. 주제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니? 박스를 먼저 읽으신 다음에 이 박스에 바로 붙을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보는 게 문제 유형이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A는 제끼고 시작하죠. A가 하나니까. 그러지 마. 그거 아니야, 얘들아. 안 나올 수도 있어. A가 답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A가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B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C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건 다 읽으시면 안 되고요. 반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이면 선생님 딱 여기까지만 읽고 판단할까? 더 읽으면 안 돼. 마찬가지로 선생님 답이 근거가 뒤에 있으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안 돼. 왜? 만약에 너희가 특정 번호를 많이 읽잖아? 그럼 무슨 증상이 벌어지니? 많이 읽으면 정들죠. 익숙해지니까. 정들고 익숙하면 답 같아요. 그 편견 벗어나줘야 돼. 그래서 답을 끼워 맞추지 마시고요. 박스에 붙을 가능성이 있는 거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럼 가보자, 한번 어떤지. 자, 박스부터 먼저 볼게요, 한번. 박스 어떤지 보자. 자, 대부분의 뉴욕 도시의 이 지하철과 터널 출입구는요, 이게 엔트런스 출입구예요. only slight above. 약간 해수면보다 위에 있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이게 예를 들면은 해당하는 터널 같은 게 있으면 터널이 해수면보다 이게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as the three major airport, 마치 세 개의 주요 공항처럼 해수면보다는 이렇게 약간 높게 있대. 근데 완전 높은 건 아니고 그냥 약간만 높게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야. 그러면 상식적이게도 지금 이 서브웨이와 그 다음 터널에 관련된 걸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더 해줘야 될 필요가 느껴지긴 하죠. 그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A부터 볼게요. 이제 A를 다 안 읽고 딱 절반이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읽을 거예요. 더 안 읽을 거야. 너희도 판단 한번 해봐, 그러고. 이 논의에서 과학자들은 종종 용어로서 잠깐만요. 요거 내가 쳐보세요. 그냥 토론이 아니에요. 그냥 토론이 아니야. 이 토론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왔던 A는요, 내가 평가를 지금 해야 되거든. 물음표인지 아니면 X인 건지. 근데 위에 이게 토론 상황이니? 해수면보다 약간 높게 있다라는 그게 지금 토론한 거니? 아니죠. 볼 수가 없지. 그러면 얘는 뒤에도 볼 필요도 없어. A는 탈락이에요. 근거는 뭡니까? This discussion이요. 이것 때문에 탈락이에요. A는 무조건 박스 뒤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더 볼 필요도 없어. 그러고 바로 B를 가는 거야. 시간 아낀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저는 아꼈어. B 가보자 한번. This situation leaves. 이런 상황은 남긴대요. 그들을 근데 아쉬운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긴 하는데 단어를. 자, 내가 이 단어를 이미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참고로 수업하실 때요. 혹시 깜빡깜빡 하니까 이거는 갖고 다니세요, 항상. 우리 항상 갖고 수업 때 쓸 거예요, 항상. 혹시 이거 안 받은 사람 있니? 다 받았지? 받았으면 꺼내볼래, 한번?
이거 혹시 그 뭐냐 필통에 꺼내 다니면 좀 쪽팔리냐 좀? 필통에 넣고 있으면? 아닌가? 아니 다른 수업 때도 쓸 일 많아요. 이거 한번 확인 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바로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를 이 vulnerable이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었다 빨간 색깔 뜻이고요. 아니다 vulnerable을 내가 모르는 알 것 같긴 하다 하면 2번이고요. vulnerable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3번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그거 이따가 앉아 주세요. 단어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자, 오케이. 애매하죠. 많이 본 적은 있죠. 이제 많이 친해져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요, weak이라는 거 잘 안 나와. 항상 weak이 나오면 vulnerable이 나올 거야. 반드시 알아야 돼. 취약한이라는 뜻이야. weak의 동의어예요. weak 대신에 이제 vulnerable을 외워둬야 돼. 무조건.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자,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취약하대. 그 다음에 플로딩, 홍수가 나는 거에 취약하대. 허리케인으로부터. 그럼 왜 허리케인으로부터 해수면이 올라가면 약하지? 해수면하고 거의 가까이 있으니까라는 이 디스 시츄에이션이 앞에 박스를 받을 수 있냐는 거만. 그 말은 답이라는 게 아니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지만 아닌지 판단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사실 더 읽을 필요도 없긴 하겠지. 첫 문장에서 나왔죠. This situation은 박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선생님은 B에서 물음표를 정할게요. 아직 답이 된다고 정한 건 아니야. 아직 C까지 안 읽었어 내가. 그죠? C를 볼게요. 이제 더 안 보고 C를 보는 거야. C를 볼게요. 이제. 자, it means that. 그게 뭘 의미하냐면 in the any given years 지금 해당하는 매년마다 there is 1% chance of such a flood 그런 홍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박스에서 여기에 나왔던 서브웨이나 그 다음에 터널 얘기를 안 해준 것 같긴 하죠. 좀 더 읽어볼게요. 심지어 더 나쁜 건 뭐냐? What's called 100? 100년 만에 홍수가 오늘날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에서는 잘라볼게요. 다 안 읽었어요. 왜냐면 반만 약속했으니까. 이제 확인해봐. 너희가 무게를 줘볼래요? 지금 저울을 둔 다음에요. 박스 뒤에 B가 더 붙을 가능성이 높은지 C가 더 붙을 가능성이 A는 안 됐거든. 아예 그냥 C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한번 해봐야 돼. 이제. 평가를 하면 이쪽으로 기운이? B로 기운이? 그러면 여기서 B로 기운다면은 여러분들이 B를 정하고 그때부터서 B를 다 읽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걸리는 게 30초 이내 나와야 돼. 지금 3개 다 봤죠? 반절씩은 봤지, 그치? 그리고 그 상태에서 BAC든 BCA든 찍다 하더라도 정답률은 50%지. 그래서 순서 문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처음 단어를 잡아내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 다음은 몰라, 아직 상태에서. 그래서 박스 다음 붙을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B를 좀 더 읽을 거야. 이제 어떤 얘기인지 해볼게요. 해수면보다 만약에 이렇게 조금만 더 높으면 바다가 올라버리면 물이 차버리죠. 쉽게 말하면 이것 때문에. 자, 뒤에 가볼게요. It is predicted that 이게 예측이 된대요. 지구가 따뜻해지죠. 온난화가 되고 이제 최근 세계에는 그렇잖아요. 날씨가 극단적인 것이 지금 더 빈번하죠. 아니 알겠지만 뉴스 기사 번 많이 나오지 않나? 막 예를 들어 사막에서 막 우박이 된다든지 별거고 다 있잖아. 그야말대로. 그리고 storms more violent. 더 storm 이 지금 폭풍우들은 더 격렬해진대요. 격렬해진대. 그럼 바다의 해수면 레벨이 오르잖아?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해수면 레벨이 오르면 당연하겠지만 storm surges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이 likely to be farther inland 더 내륙 지방으로 더 가고 더 피해를 입히겠지라는 얘기까지 나왔어.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가장 핵심은 해수면 상승이죠. 잡은 거는. 자,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잡을 게 있어요. This discussion 이런 논의거든. 그럼 이런 논의가 B에 나왔냐는 거야. 여기서 나와 있는 거에 봐서 뒤에 보면 또 주장 같은 것들에서 이런 것들이 더 문제를 끼친다는 여기 뒤에 부분 있죠. 이게 discussion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난 물음표 할게요 일단. 그래서 B를 정한 다음에는 A는 물음표예요.
C 가볼게요. 자, 뒤에 가보면 1%의 지금 그런 홍수의 가능성이 돼. 잠깐만. 위에 혹시 홍수 나왔니? 나오긴 나왔어. 저기 앞부분에서. 그치? 근데 밑에 부분에서는 혹시 홍수 얘기 나왔니? 안 나왔죠? 그러고 살짝 A를 보는 거야.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런 홍수는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홍수 나왔죠. 그럼 아무래도 여기서 A는 물음표인데 B의 핵심이 플루이드거든요. 홍수거든. 뭐 홍수를 B에 있는 끝부분에서 받을 수 있냐라고, 그러니까 A가 그렇구나. A가 물음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 확인해 봤을 때 C를 봤을 때 C에 있었던 거에서도 뒤에 보면 이렇게 홍수가 한 번만 나는 것이 지금 2번 또는 심지어 4번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럼 내용에서 봤을 때는 여기 앞에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논의가 바로 여기에 있죠. 왜냐하면 B 다음에 C로 가고 A로 가려면 C에서 디스커션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갖고 문제를 푼다고 하면 내용사 BCA보다는 BAC가 좀 더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는 거야. 핵심은 B부터 먼저 잡아내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문제는 끼워 맞추려고 하지는 마세요. 오케이? 끼워 안 맞추는 게 포인트야. 내가 놓고 저울질을 보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 따라서 요거 문제 풀어올 때는 맨 처음에 하나를 근거로 잡는 연습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문제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가봅시다. 한번. 자, 10번 요약문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요약문부터 먼저 보는 게 맞아요. 왜? 여기 있는 글을 되게 압축한 게 이 요약문이지. 그럼 당연하겠지만 이 압축한 것이 이 전체 글에 모일 가능성이 매우 클까?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지. 요약이니까 그 글에? 그 맞아요. 주제가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먼저 빈칸을 파악하고 설계를 하고 올라가서 찾는 식으로 독해를 해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볼게요, 한번. 자, 실험. 위에 있는 실험이야. 그러면, 일단 실험을 했구나. 하나 확인이 돼요. 여기다 적어볼까? 실험을 했어요. 실험이 보여준다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에는 그 실험에 모일 가능성이 크니. 실험을 보여주는 거니까 실험이 뭘 보여줘, 우리한테? 그 결과를 보여주겠지. 맞아. 비슷해요. 결과야, 결과. 그래서. 자, 플레이스의 A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쓱 보는 거야, 한번. 데코레이션은 장식이네, 템퍼레처는 온도네. 메시리스가 뭐지? 여러분 좋아하는 축구수 그 메시는 아니죠. 뭡니까, 메시? 이게 문제야. 선택지를 모르면 치명적인 거 여기도 마찬가지긴 해. 그죠? 메시 뭡니까? 월문이 MESSY예요. 뭡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시는 스펠링 어떻게 했니? ESSI. 메시겠으니? 메시인가? 모르겠어. 스펠링을 잘 몰라요. 메시를 나는 축구 잘 몰라서. 그죠? 근데 이건 아니죠, 분명히. 그죠? 그치, 이건 아니죠. 얘가 뭐냐면, 어지러워. 그러니까 클린의 반대표현이에요. 정신없이 막 어질러져 있는 걸 메시라고 얘기해. 알아두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단어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 선생님이 쭉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면 나중에 강의장 갖고 얘기해봐야 되겠지만, 더 어려운 단어를 알거든? 더 쉬운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사실 메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단어란 말이야. 그거는 뭐냐면 특정 부분이 아주 기본 단어가 비어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찾아서 커버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잡았어요. 그러면 일단 방의 장소의 상태가 어떤지는 A죠. 플레이스의 상태는 아마 A일 거예요. Where the people were increased their need. 뭡니까? 뒤에 이 장소에 관련된 거에서 where the people 이 사람들이 지금 were increased 그들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지금 증가를 한다는 거야. 뭐를 위한 욕구가 증가하는데 뒤에 가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에 대한 이 장소에 대한 뭐가 장소에 대한 땡땡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욕구를 증가한다고 나왔어요. 어떤 욕구가 증가하죠? 거기서 안 보이는데?
어떤 욕구가 증가한다고 했죠? B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 그러면 A인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B의 욕구가 증가한다는 거죠. 요 내용이 나오면 돼요. 문장 자체는 조금 비문인 것 같기도 한데 주어 동사 호응이 안 맞거든요, 이게. 어쨌든 그것대로 확인하고 일단 어차피 문법 문제는 아니니까 요걸 빨리 넘어가 볼게요. 한번 이어봅시다. 한번.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보자. 자, 실험을 했거든요. 49명의 지금 대학교 학생들이 asked, 질문을 한 게 아니지 수동태면 질문을 받은 거다, 얘들아. 질문을 받았어요. To sit the clustered cubicle.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앉으라고 했고요. tied cubicle, 굉장히 빽빽하게 이렇게 앉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cubicle 한 범위 단위예요. And one that in between 돼 있어요. 그 사이에서 이렇게 앉으라고 했거든요. After sitting at the desk, 그 책상에서 앉았을 때 volunteers were asked to에서 volunteer 잠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원자죠. 자원봉사자 또는 여기 실험에 자원한 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to rate a scale of 1 to 9 how well the series of state fit them 돼 있어요. 여기서 이게 얼마나 지금 잘 맞는지를 본 거거든. 우리가 어수나 칸막이, 큐비클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나눠 있는 칸막이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칸막이가 되어 있는 구조를 큐비클 구조라고 해요. 이렇게 칸막이가 나눠져 있는 거에서 중간 정도 칸막이에 이렇게 앉은 다음에 요청을 받은 거죠. 이걸 하라고. Rate on the scale of the 1 to 9 how well the series of statement fit them. 얼마나 1부점부터 9점까지 측정을 하는 거야. 지금 그 자신의 상황이 지금 딱 맞는지, 지금 앉은 공간이 쾌적한지 이런 거 묻는 거겠죠. It upset me to go into the complicated situation. 이렇게 내가 복잡한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걸로 가는 것이 나를 화나게 한다, 짜증나게 한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I would like to simplify my life. 내 삶을 최대한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뒤에 그 반응들을 지금 모아낸 거야. 쉽게 말하면 I would like to keep things simple. 어떤 것들을 간단하게 지금 바꾸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I'm bothered by the complexity. 나는 어떤 복잡한 거에서 지금 방해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본 거야. 어떻게? 조건이 뭐였어? 실험 조건이. 사람들을 칸막이 구조에 이렇게 모아두고 사이에 이렇게 모아둔 다음에 평가를 하게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뒤에 가면은 다음에는 이 봉사자들이 were given the test. 이제 테스트를 줘줬어요. In which they need to sort 33 product into group. 지금 세계 33개의 어떤 제품들을 분류하는 필요가 있는 그런 점 테스트를 한번 쳐본 거예요. Into the groups, the volunteer had to come up with the organizing principle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어떻게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떠올려야 하는 어떤 이런 실험을 해본 거죠. When the results were in,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the it was clear 대해서 클리어 잠깐 밑줄 치고 별표 한번 쳐보세요. 클리어라는 얘기는 분명하다는 얘기니까 실험 결과가 얘기하는 거거든. 실험 결과는 나온 거니까 과정을 통해서. 자, 얘들아, 요구의 특징이 뭐니? 실험 과정을 읽어내야 되죠. 근데 항상 알겠지만 실험 과정은 독해가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러면 실험 과정에서 뭐가 나오겠어? 결과가 나오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스 뒤에 나온 것도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자, it was clear 분명했대요. 사람들인데 되게 어질러진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은 더 간단한 어떤 그 조직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33개 정리하는 문제가 있었죠. 물어볼 때. 이 더 간단한 어떤 규칙 같은 걸 떠올렸대요. 무슨 말이야? 책상이 복잡하니까 내가 더 고치려는 게 있어. 무슨 말이야? 더 내가 복잡한 곳에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더 간단한 거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They were also one who
scores high. 그리고 질문의 이 점수를 높게 했어요. I would like to simplify life. 내 삶을 단순화하고 싶다. 왜? 내가 지금 어질러진 곳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치우고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 상황이죠, 지금. 딴 건 아니야. 실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뒤에 보자고. 위에는 실험을 뭘 얘기를 해줘요? 바로 플레이스의 빈칸, 이 장소의 땡땡인데 지금 장소가 어떤 상황이었지? 서로 삐집고 앉아가지고 되게 어떤 칸막이 안에서 되게 복잡하고 불편하고 메시에 어지러운, 어수선한 상황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데코레이션이나 온도보다는 당연히 어지러운 정도겠죠. 그리고 이것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뭐의 욕구야? 안전 욕구야? 안전 얘기 나오지도 않지. 뭐의 욕구예요? 단순함의 욕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글을 빨리 읽으면서 실험 과정을 최대한 넘어가면서 빨리 캐치하는 연습이 필요할 거란 말이야. 자, 간단한